저는 이제껏 제 복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통하다 혹은 덩치가 좋다는 말만 듣는 편이었어요. 그런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를 덜컥 시작해버렸습니다. 무작정 100일 뒤로 촬영회를 예약했어요. 이 100일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졌는데요. 첫 한 달은 다이어트를 주변에 알리고 익숙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다이어트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뭘 먹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보여줬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내 밥을 보여준다는 압박감이 생기면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점은 회사에서 주는 밥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3월부터 인턴을 하던 회사에선 점심 식대를 무제한으로 제공해줬어서 매일매일 엄청 만족스러운 점심을 먹고 있었거든요.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극복하면서 샐러드를 사 먹었어요. 사실 이때 먹은 샐러드들은 전부 다 맛있긴 했어요. 아침은 회사 간식 창고에서 건강해 보이는 것들로 한 끼 500칼로리 정도를 맞춰서 먹었고, 저녁은 집에서 닭가슴살, 브로콜리, 밥 등 다이어터라면 을에 먹는 것들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운동은 원래 주 3, 4회 정도 헬스장에 나가서 근력 운동만 했었는데 여기서 좀 더 부지런을 떨어서 매일 헬스장에 나가는 습관을 들였고, 살 빼는데 필수라는 유산소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저녁 헬스장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출근 전에 나가 1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했고, 퇴근 이후엔 집 앞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따릉이를 탔어요. 평소에 유산소를 잘 안 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던 편이라 시작할 무렵엔 10km 정도도 중간에 한번 쉬어주면서 가야 했지만 한 달 뒤엔 휴식 없이 12km 정도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달 동안 3kg을 뺄 수 있었습니다. 나름 뿌듯한 성과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70일 뒤에 사진을 찍으면 생각보다 많이 볼품 없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그달 받은 월급을 그대로 부어서 PT를 끊었어요. 그게 2단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소에 헬스장을 다니면서 가장 진지하게 회원들을 가르쳐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쌤에게 직접 다가가 PT를 문의했어요. 그리고 상담을 받기 전 제 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촬영일까지 70일이 남았던 시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총 20회 PT를 끊었어요. 어깨가 약점이었던 저는 하체, 가슴, 등에 어깨까지 따로 넣은 4분할로 운동했어요. PT쌤은 적당한 중량의 어마어마한 횟수로 강도를 뽑아내는 스타일이었어요. 평소에 제가 집중력을 잃고 기구를 내려놓던 시점부터 최소 20회 이상은 더 들게 하는 PT쌤 덕분에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하던 건 운동도 아니구나. 선생님은 아침에도 유산소를 추가해 운동량을 2배로 늘리는 것을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하루 2번 입장할 수 있게 추가 결제를 한 다음 아침엔 사이클을 탔어요. 퇴근 후엔 그대로 따릉이를 1시간 탔어요. 촬영일까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식단은 치팅 없이 꾸준히 같은 음식만 먹어줘야 됐어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닭가슴살 4덩이 분량의 단백질, 밥 2공기 반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여기다가 칼로리 가성비가 좋아 배고픔을 많이 달래주는 브로콜리, 당근, 콜리플라워, 토마토, 오이 등을 추가로 먹었어요. 소스는 염분 걱정하지 않고 너무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자유롭게 뿌려 먹었어요. 물론 마요네즈나 시럽같이 추가적인 칼로리가 있는 소스는 절대 먹지 않았고요. 이때부터 슬슬 묘한 취미가 생겼는데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요리하는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부터 고기 굽는 유튜버들을 좋아했었는데 더 다양한 요리 유튜버들을 보기 시작했고, 넷플릭스에서 요리 다큐멘터리까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마다 그런 영상들에 나오는 도구나 소스들을 하나하나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프 후에 꼭 저 요리들을 직접 해봐야 되겠다 다짐했어요. 이렇게 닭가슴살에 각종 소스를 뿌려가며 한 달에 4kg를 더 뺐습니다. 40일이 남은 시점부터는 유산소량을 2배로 늘려서 정체기를 극복했어요. 이 단계가 정말 다이어트 기간 중 제일 힘들었던 달이었어요. 아침 운동은 시간으로 강도를 늘리기 어려워 종목을 바꿨습니다. 선생님이 인클라인 러닝머신 12에서 15도 정도로 설정하고 속도는 4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솔직히 속으로 할만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매번 할 때마다 땀이 축축하게 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저녁 유산소는 시간을 2배로 늘려 2시간 정도 타기 시작했어요. 따릉이 이용권을 2시간짜리로 바꾼 다음에 조금씩 거리를 늘려서 결국 매일 한강까지 찍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24km 정도 되더라고요. 밥은 변함없이 똑같이 먹었어요. 아침은 야채 300g, 밥 한 공기, 닭가슴살 하나. 점심은 야채 300g, 밥 한 공기, 닭가슴살 둘. 저녁은 단호박 300g, 토마토 200g, 프로틴 쉐이크를 먹었고 당분 없는 양념들을 활용해 최대한 맛을 냈어요. 태닝도 시작했어요.
솔직히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뭔가 무서워서 하기가 꺼려졌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필수였던 것 같아요. 다니던 헬스장 근처에서 받았는데 생각만큼 엄청 비싸진 않았고 확실히 몸색이 짙어질수록 훨씬 더 근육이 도드라지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출퇴근 2시간, 근무 8시간, 운동 4시간을 하던 일상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인턴 계약 마지막 날 같이 일하던 팀원분들이 회의 도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깜짝 퇴사 선물로 닭가슴살 스테이크 케이크를 주셨어요. 진짜 태어나서 다시는 못 받아볼 선물이었어요. 아쉽게도 스테이크 제품이라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좀 섞여 있었어서 바로 먹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촬영 끝난 뒤 꺼내 먹을 수 있게 잘 냉동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촬영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턴이 끝난 뒤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왔어요. 수업을 들으며 2주일 정도 남은 촬영의 막바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때는 전자레인지 덕분에 햇반을 먹을 수 있었는데 학교는 그게 어려워서 이제껏 저녁에 먹던 단호박과 토마토를 도시락으로 들고 다녔어요. 유산소랑 근력운동 강도는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몸에서 점점 기력이 없어져서 그런지 들 수 있는 무게는 자꾸 줄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출근하지 않아 잠잘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낮잠도 꼬박꼬박 자줘서 그런지 체감상으론 이전보다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주에는 태닝을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주 3회 받으면서 색을 최대한 내려고 노력했어요. 바프 컨셉에 맞는 소품들이랑 속옷도 구매했고요. 그렇게 바디 프로필 촬영 당일을 무사히 맞이했습니다. 스튜디오 예약 당시 몸무게가 84.5kg이었고 촬영날 아침 몸무게는 71.3kg이었으니 100일 동안의 다이어트에서 정확하게 13.2kg을 감량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차분하고 꾸준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씩 요행을 바라지 않고 매일 똑같이 꾸준히 하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찾아오더라고요. 바디 프로필 직전 이틀은 어떤 식단을 먹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당일 촬영장 분위기나 메이크업, 펌핑, 포징은 어땠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